프롤로그,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니며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각색된 예화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한 사람이 실제로 이동했고, 실제로 만났고, 실제로 겪은 일들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긴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기록의 시작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렌 커닝햄. 그는 처음부터 선교 운동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열방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품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렌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길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분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 흔적은 현실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다. 이 문장은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을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과거로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렌은 확신이 생긴 뒤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시간은 1950년대 중반, 지금처럼 비행기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국경을 넘는 일은 큰 결심이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로렌에게는 초청장도 없었고 후원 약속도 없었으며 도착 후 무엇을 하게 될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 한 척에 몸을 싣습니다. 이 선택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로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가 겪은 모든 일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묶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 이동했고 어디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고 그 만남 이후 어떤 선택이 이어졌는지 그가 남긴 기록을 따라 차분히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전해졌을 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현장 기록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하마, 도착했을 뿐인데. 1956년 여름, 로렌 커닝햄은 미국 서부를 떠나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바하마로 향하는 화물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여정에는 초청장도 없었고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도 없었으며 도착 후의 계획 역시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로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보다 일단 움직여보자는 선택을 먼저 했습니다. 며칠 뒤 배는 바하마의 작은 항구에 도착합니다. 아침 햇살이 항구에 내려앉을 무렵 로렌은 배에서 내립니다.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없었고 기다리고 있던 표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항구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를 그제야 실감합니다. 연락한 사람 없음, 머물 곳 없음, 다음 목적지도 없음.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정을 멈췄을 것입니다. 로렌은 항구 근처를 걷다가 작은 교회 건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는 교회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기로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중년의 한 남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 남자는 로렌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배로 들어온 청년입니까? 로렌은 순간 당황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묻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젊은 사람이 한 명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대화는 짧았고 어색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남자는 로렌을 교회 안으로 안내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로렌은 자신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남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도 됩니다. 그날 밤 로렌은 교회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고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착했고 문이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눈에 띄는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교회 앞에 앉아 있었고 마침 누군가 나왔고 친절을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렌 역시 그날 밤까지는 이 일을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일기에 한 줄을 남깁니다. 도착했을 뿐인데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 이 문장은 그의 기록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도 거의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계획 없이 도착했는데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만남이 다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때의 로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같은 구조로 반복되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는 두 번째 실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연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용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파트, 하와이, 정확한 타이밍. 바하마에서의 첫 사건 이후 로렌은 하와이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청장은 없었고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도 없었으며 정해진 일정 역시 없었습니다. 로렌은 도착했고 머물렀고 사람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로렌에게 남아있던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며칠 안에 이곳을 떠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을 계속할지 아니면 이 여정을 여기서 멈출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낮 로렌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둡니다. 내일이 되면 움직일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이 기록은 그가 얼마나 분명한 한계 앞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날 저녁이 됩니다. 로렌은 교회 근처 벤치에 앉아 다음 선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의 여정을 사실대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로렌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로렌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고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봉투 안에는 로렌이 그날 밤까지 고민하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필요를 알린 적도 없었으며 바로 그날이 아니었다면 여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걸 꼭 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로렌은 다시 일기를 엽니다. 그리고 전날과는 다른 문장을 남깁니다. 어제까지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이 조금 어려워졌다. 이 문장은 로렌이 처음으로 사건에 대한 해석이 흔들리고 있음을 기록한 지점입니다. 로렌은 이 사건 이후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을 반복해서 적어둡니다. 막히는 순간마다 길이 먼저 열려 있었다. 이 기록은 이후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형태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한 번의 경험을 넘어 같은 구조가 다른 장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장소가 달라져도 사람이 달라져도 순서는 거의 같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 뉴질랜드, 로잔, 암스테르담, 같은 장면이 반복되다.
하와이에서의 두 번째 사건 이후 로렌의 이동은 한 지역을 넘어 여러 나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와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차례로 기록에 등장합니다. 1960년대 초반, 로렌은 뉴질랜드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초청장은 없었고 구체적인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머물 수 있는 곳에 머물며 사람들을 만났고 성경을 함께 읽고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장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약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미 같은 질문을 품고 있던 이들이 있었으며 그 만남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렌은 이 시점부터 사건의 의미보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더 꼼꼼히 적기 시작합니다. 다음 기록은 스위스의 로잔입니다. 문화도, 언어도, 환경도 달랐지만 기록의 구조는 거의 같았습니다. 계획 없이 도착했고 잠시 머무를 생각이었으며 그 사이 이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만남이 다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로렌은 이곳에서 이렇게 적어둡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한 느낌보다 이미 진행 중인 이야기 속에 뒤늦게 들어온 느낌에 가까웠다. 이 문장은 이후 여러 나라의 기록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도 같은 장면이 이어집니다. 짧은 만남, 짧은 대화, 짧은 성경 읽기.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은 짧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그 선택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렌은 이 시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었다. 이제 기록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내가 어디에 갔는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로잔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장소는 달랐지만 순서는 거의 같았습니다. 로렌은 이 흐름에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자주,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지점부터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의 끝에서 기록의 초점은 또 한 번 이동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이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파트, 코나, 호주, 독일, 선택이 바뀌기 시작하다. 이 지점부터 로렌의 기록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까지의 기록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먼저 등장하는 장소는 하와이의 코나입니다. 이곳에서 로렌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질문을 나누고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장기 계획도 없었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진로를 이미 확보한 청년들이 자신의 입지를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삶을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신앙을 말이나 소속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이 나타났습니다. 로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결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씀을 접한 이후 사람들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은 곧 호주의 여러 도시에서도 이어집니다. 로렌은 짧은 기간 머물며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확인한 기록에는 비슷한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안정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로 이동한 선택,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고려한 결정, 신앙을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준으로 삼는 태도, 이 변화는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됩니다. 문화도 환경도 다른 곳이었지만 기록의 핵심은 같았습니다. 말씀이 전해진 이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그 우선순위의 변화가 실제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로렌은 이 시기의 기록에서 점점 자신의 역할을 줄여서 설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말씀이 사람들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가 더 분명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감정의 고조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되돌아가지 않았고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유지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렌의 기록에는 이 시기를 설명하는 짧은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말씀이 전해진 뒤 선택이 바뀌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도 특정 도시의 사례도 아닙니다.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같은 원인과 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관찰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다큐는 다음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5번째 파트, 우연이라고 하기엔. 여기까지 이어진 기록을 살펴보면 로렌이 남긴 문장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 많았고 어디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와 도시를 거치며 기록의 중심은 달라집니다. 설명은 줄어들고 사실만 남습니다. 언제 이동했는지, 어디에서 말씀이 전해졌는지, 그 이후 어떤 선택이 나타났는지. 로렌은 자신의 감정이나 해석을 앞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이 이어진 순서와 그 결과만을 남깁니다. 이 시점에서 로렌의 기록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막히는 순간마다 길이 열렸고 장소가 바뀌어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었으며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는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순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로렌은 자신을 이 이야기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점점 더 뒤로 물립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 다만 너무 많은 우연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이 문장은 그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다큐에서 살펴본 변화는 극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도가 한순간에 달라졌다는 보고도 아닙니다. 대신 더 조용한 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그 선택이 공동체로 이어졌으며 공동체의 방향이 다시 다른 도시와 나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뉴스에 남지 않았지만 기록에는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여정을 넘어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었다면 왜 같은 순서가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반복되었을까요? 왜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만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그 선택들은 시간이 지나도 되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남긴 기록을 통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이어졌는지를 차분히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이 기록은 한 권의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이 책은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 여러분께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이것을 여전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다큐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같은 방식의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이어진 이야기는 한 사람의 여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간 흐름으로 남습니다. 로렌의 삶은 한 시대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비슷한 구조로 반복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1960년대 이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YWAM이라고 불리는 이 선교 활동은 전 세계 1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 기지와 훈련 센터가 세워졌고 그 숫자는 1000곳을 훌쩍 넘어 각 대륙과 문화권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전도하며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 이곳을 통해 길을 찾은 이들, 도움과 공급을 경험한 이들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청년 시절의 결단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울림을 주고 있으며 그 울림은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말씀의 울림이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새로운 방향을 만들고 있으며 그 방향 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영상은 어떤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여운으로 남깁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